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렬성 심부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렬성 심부전이란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것이 핵심 기전입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한 겁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면 혈액이 정체되겠죠. 폐와 말초 조직 이런 곳들에 우열, 컨제스천이 발생하게 됩니다.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 앞에서 심장 펌프 기능, 심근 수축력이 저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 저관류가 뭐냐면 혈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를 올리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거를 RAAS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면 우렬성 심부전에서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왜 RAA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걸까요? 자, 심박출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저관류가 생긴다 그랬죠? 저관류가 뭐냐? 혈류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이렇게 인식한답니다. 몸에 혈액이 부족하네. 혈압을 올려서 혈액을 더 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RAA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RAA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레닌이 분비됩니다. 레닌이 분비되는데 이거는 심장 사구체 근처에 있는 특정 세포가 혈류 감소를 감지하고 레닌을 분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레닌이 안지오텐신오겐, 이거는 간에서 생성된답니다. 안지오텐신오겐을 안지오텐신1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1은 폐에서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이거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또 바뀐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2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관을 수축한답니다. 아까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그랬죠? 혈액이 감소하니까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거는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신장의 원위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려던 소듐과 물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낸답니다. 이 소듐과 물이 재흡수되면서 증가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해됐죠? 두 번째는 이제 좌심부전입니다. 좌심부전 그리고 우심부전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고 이걸 알아야지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여기 이해가 됩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펌프로 해서 쭉 짜주면 대동맥으로 쫙 퍼집니다. 이때는 산소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전신으로 쫙 가가지고 전신으로 순환합니다. 머리, 뇌, 그리고 복부에 있는 장기들, 그리고 팔다리, 사지 쪽으로 산소를 쫙 공급해줍니다. 공급해줬다가 쭉 돌아가지고 쭉 와가지고 대정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정맥에서 산소를 다 썼죠.
산소를 다 쓰고 대정맥을 통해서 돌아온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우심실에서 또 쫙 짜줍니다. 짜줬을 때 이때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보충해야 되니까 폐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떨어져 있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쫙 갑니다.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신선한 이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순환의 과정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앞에를 보면 좌심부전은 폐에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좌심부전이 있으니까 잘 못 짜주니까 혈액이 정체되겠죠. 그러면서 폐에 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좌심실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서 좌심방과 폐정맥의 압력도 올라가게 되면서 폐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폰의 체액적으로 인해서 폐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디스프니아, 볼솜니아, 또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우심부전. 우심부전은 아까 말했어요. 전신에 혈액을 다 공급하고 난 후에 혈액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 산소를 채우려고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을 지나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 다 제대로 못 짜주는 겁니다. 우심실이 폐동맥으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서 우심방, 췌정맥,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전신 정맥에 우열이 발생하고 이게 말초부종, 복수, 간우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심해지면 간비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맥이 확장되고 신장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소변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체액이 저류되면서 이데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 이데마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은 뭐냐? 우려성 심부전의 원인, 심장성 요인과 비심장성 요인이 있는데 심장성 요인은 혈성 심질환,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있고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심근병증, 부정맥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비심장성 요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 같은 대사성 질환과 COPD 같은 폐질환, 그리고 심내막염 같은 감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할 때 임상 증상을 봐야 되겠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봐야지 진단을 내리니까 앞에서 봤듯이 좌심부전은 디스프니아, 호흡곤란이 오고 폐부종이 온다. 우심부전은 이데마가 발생하면서 다른 장기들도 확장되고 경정맥 확장도 온다. 이해되셨고 진단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심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초음파 EF라고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심박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장내과라든지 CV, 심장내과라든지 아니면 외과 쪽에서 수술할 때 환자들 수술을 하려면 심장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 에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EF가 40% 미만일 때 우려성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BMP 이건 혈액 검사인데 이걸 했을 때 400 이상이다. 그럼 심부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폐우열이라든지 폐부종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겠고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발생한다. 또 의심해보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 폐부종, 부종, 전신 이데마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뇨제를 써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라식스 많이 쓰고 ACE 이니비터라든지 엔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약물 디곡신이 있습니다. 디곡신은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대신에 심박수는 감소시킵니다. 심박수는 떨어뜨리면서 심근 수축력은 증가시킨다. 이것이 디곡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의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디곡신은 혈중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5에서 2일 때 치료적 혈중 농도가 되겠고 2 이상일 때는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디곡신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디곡신은 심박수를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투여하기 전에 맥박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어디냐? 왼쪽 5번째 늑간과 중앙쇄골선에서 쭉 내려갔을 때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심천맥박이고 심부전이 심하게 되면 좌측으로 약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60회 미만일 때, 심박수를 줄여주는 약이니까 60회 미만일 때는 투여 금지, 소아는 70회, 영아는 90에서 100회 미만일 때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저칼륨 혈증, 고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일 때는 디곡신 독성을 증가시킨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왜 그러냐면 디곡신이라는 약은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 억제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세포 내에 있던 나트륨 2개가 나가고 세포 밖에서 포타슘 1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이 펌프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게 작용이 지금 끊긴 거겠죠. 이 작용이 끊기다 보니까 나트륨이 세포 내에서 2개나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고 있으니까 몸에서 나트륨 칼슘 교환기 이게 활성화된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내보내야 되니까 세포 밖으로 나트륨을 내보내고 그 보상으로 세포 안으로 칼슘을 더 유입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환자가 고칼슘 혈증 환자더라. 근데 이 교환기가 활성화되면 세포 안으로 칼슘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더 많이 들어온 칼슘으로 인해서 칼슘도 심근세포에서 전기를 자극해 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근에 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일 때는 디곡신 사용을 금기해야 됩니다. 저칼륨 혈증일 때는 안 그래도 칼륨이 적어서 펌프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억제제까지 넣으면 기존에 되던 것도 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칼륨 혈증일 때는 억제제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 교환기가 더 활성화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자꾸 부담을 이 세포 안에 칼슘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심장이 더 부담되니까 저칼륨 혈증일 때는 이 펌프 작용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마그네슘 혈증일 때는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펌프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답니다.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 펌프 작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억제제를 쓰니까 이게 독성이 유발될 수 있더라. 그래서 저칼륨, 고칼슘, 저마그네슘일 때는 독성을 주의해야 한다. 되셨고 독성 증상은 뭐냐? 초기 증상은 오심부터 식욕부진 그리고 치아 초록색과 노란색
빛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서맥, 이런 부정맥이 발생하고, 그리고 해독제는 비곡신 면역 항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려성 심부전 환자의 임상 증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많이 했죠, 앞에서. 좌심부전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곤란 온다 그랬죠? 좌심실일 때. 우심부전일 때 말초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말초부종이 발생한다 그랬죠? 좌심부전이 진행되면 폐우렬로 인해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오니까 청색증 나타날 수 있겠죠? 우심부전은 좌심부전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처음에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이 각각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좌심부전이 왔던 사람이 우심부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무관하게 단독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심부전은 좌심부전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폐질환으로 인해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좌심부전과 연관됩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고 오늘은 우려성 심부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